제 나이 때 되면은 부동산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나 제가 부동산 갭 투자 컨설팅 한 10년 전에 했기 때문에 갭 투자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막 경제적 자유를 엄청 노력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좀 힘들어졌었어요. 근데 또 복귀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인서울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 사이클을 명확하게 알았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부동산도 사이클이 있거든요. 좋았을 때가 있고 안 좋았을 때가 있고 좋았을 때가 있고 이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없어져서 부동산 생애 주기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돈이 몰리면서 오히려 내수시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뜨는 시장과 지는 시장, 이 분명히 양분화됐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이클이 있고 그런 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암만 열심히 일해도 부동산이 일하는 거 못 따라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좀 부동산을 올리는 거는 따지고 저는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이게 지금은 부동산은 돈이 흘러가면 안 되는 시기다. 수출이 잘 되는데 내수가 안 풀리는 거는 부동산이 거품으로 계속 돈이 흘러가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부동산이 뜨는 시장이 있고 지는 시장이 있고 사이클을 탄다. 그런 걸 예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준에 주택시장의 거래액이 161조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성장 동력은 저금리, 금리 인하 기대를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2025년도 이후에 다양한 사이클을 받았거든요. 금리 정책의 영향에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기준 저금리 코로나 때 아파트가 강세였고 2022년도, 2023년도는 금리 인상에서 거래가 둔화됐고 2024년도는 금리 인하 기대에 상업용 회복된다고 생각했는데 꼬꾸라지고 있죠. 뭐 계엄 그런 것도 있었고요. 금리 정책에 따라서 뚜렷한 변동 패턴이 보였고 2024년도는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가 두드러진다고 하는데 회복세가 늦게 하다 못해 5년, 10년 동안 암흑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너무 공급자들이 많아요.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미국도 힘들어졌고, 일본도 힘들어졌고, 중국도 힘들어졌는데, 우리나라도 힘들어진다는 예견이 있거든요. 또 불경기의 영향, 소비 심리가 위축됐고, 이 소비 심리의 위축이 부동산도 현물인데, 실질적으로 그 대출 받아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부동산은 더더욱 비싼 현물이다 보니까, 실수요 중심의 소비가 아닌, 투자 심리는 무조건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수요자들만 찾는데, 장사가 잘 돼야 또 상업용 부동산에 그 실수요자가 생기겠죠. 불경기로 인해서 투자 목적이 부동산 구매는 감사한 반면 실제 거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은 실수요, 거주 목적이죠. 아니면 장사 목적으로 수요는 상대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요는 필수 주거 아니면 물류센터가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그 물류센터, 뭐 군포 물류센터, 용인 물류센터, 약간 경기도 외곽의 물류센터들 있죠. 필수 주거용 꼭 살아야 되는 주택 뭐 아니면 아파트 그게 있죠. 데이터 출처는 주택 부동산원, 이제 크러시맨, 워크필드 그리고 통계는 코시스 참고를 했고요. 코시스는 통계자를 주요 데이터 소스로 활용했습니다. 볼게요. 기간 2020년도, 2025년도 현재까지 가격 거래량 지역 데이터 분석. 음, 주요 트렌드는 양극화예요. 그게 뭐냐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양극화, 특히나 경기도 주변으로 그 물류센터 수요 증가, 부동산 시장이 주요 트렌드에 관찰되고 첫째 서울 지방 간 그리고 아파트 비아파트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디지털 경제의 성장으로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거래가 되면서 온라인 쇼핑몰도 유통이다 보니까 유통 수요, 물류센터, 3PL, 4PL에 대한 창고부터 해서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3PL 장사, 4PL 장사 괜찮겠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여기 들어가신 사장님이 저희 아는데 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데이터의 한계가 있죠. 개인사업자의 데이터 부족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볼게요. 기대효과, 투자자, 안정적인 자산 식별, 정책, 지역별 수요 예측.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 들어가고 부동산 사이클을 조금 보셔야 된다. 잘 되는 부동산은 한국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높고 성과가 좋은 부동산 유형은 주요 대상 서울 아파트, 수도권 오피스, 물류센터 이 세 가지예요. 각 유형별 특성 및 성공 요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모바일 거래가 되면서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 그리고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수도권, 뭐 이제 정부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으면은 서울시마랑 수도권 시마는 뭐 계속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제 학군도 무시 못하고요. 서울 아파트 중에서 한강을 끼고 있는 강남, 마포, 용산 중심으로 엄청난 수요가 있고 트래픽이 올라가고
상승이 두드러졌죠. 서울 아파트 시장은 강남, 마포, 용산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들 지역 교통 접근성, 교통 환경, 생활 편의시설 측면에서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실수요자에게 관심이 높습니다. 갭 투자도 여기 했어야 되는데, 동대문에, 와, 롯데캐슬이 4천, 5천만 원이면 황학동이요? 그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때 저희는 엄원 파주를 들어가고, 그 수원 이렇게 끝단을 들어가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과거의 일이지만은, 뭐, 갭 투자 저는 썩 좋다고 생각이 들지 않지만은, 약간의 부동산 사이클에서, 좋은 사이클에서는 약간의, 기회 요소다. 왜냐면 이게 뭐냐면 임차인 돈으로 레버러지 하는 거거든요. 90%. 근데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다는 가정에서는 임차인 돈이, 어, 임대인이 한 10%, 20% 가지고 고금리 사채업을 하는 거고, 뭐 적조를 지나게 하면 고민하지 마세요. 건프로 TV가 온라인 창업과 관련한 모든 것,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우측 상단과 본문 댓글에 세미나 참석 링크가 있으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스토어, 오픈마켓, 유튜브, 오픈 채팅, 자동화 홍보 프로그램 등 다양하게 준비해 놨으니 그게 떨어진다 하면은 역전세가 나면은 메꿔줄 돈이 있어야 되겠죠? 양날의 검. 이제 그거를 90%가 은행으로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띄운다는 개념이죠. 20대한테 그 부동산 90%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는 그 떨어지면 힘들 거 아니에요. 부동산 계속 띄우겠다. 지금도 거품이고 비싼데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전 국민을 은행의 노비로 삼을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엄청 고소득자 아니면 힘들겠죠. 2020년도 연 0.06% 상승률을 그래요. 물론 내가 일하는 것보다 강남 아파트가 일하는 게 훨씬 더 소득을 많이 벌어다 줘요. 현재까지도요. 근데 내가 일하는 사람이 사업거리가 힘들어 보니까 강남에 부동산 자산이 오른데도 급매로 나온 물건들이 요즘 수두룩하거든요. 강남권에서 뭐 이제 병원 하시고 뭐 그런 분들도 요즘에는 경기에서 주머니를 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돈이 흘러간 거죠, 부동산에. 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수출하는 일이 아니죠. 내수장. 병원도 내수장이고, 뭐, 로펌도 내수장이고, 따지고 보면은 수출하는 산업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온라인에서 소피파이 라자다 수출하자. 예. 수출 여건으로 애국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내수시장에 돈이 뭐 부동산 흘러갔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서울 아파트의 사례와 수를 보면은, 반포 레미안 아파트가 거래량이 20억 증가가 됐고, 뭐, 대치동 음마 아파트가 40억, 50억 말이 됩니까? 예, 왜 말이 안 되냐면은 저희 근로생활자가 500만 원, 대기업 임원가가 500만 원 청구를 걸립니다. 500만 원씩 내리 20년을 모아야 14억을 모아요. 그러면은 40억을 모으려면은 내리 40년을 일해야 되는데 40년이 뭐야? 40년 일해도 28억? 어? 80년 일해야 되네? 80년 500만 원씩 꼬박꼬박 모아야 40억이 돼버리네? 가능합니까 이게? 저희 80년 동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실제 근로 환경은 80년이 뭐예요? 25년이 통계라고 합니다. 30년.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거품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사업을 해서 파이프라인에서도 여러 가지 있는 고소득 사업 직군 아니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연예인이라던가 운동선수라던가 아니면 고소득 사업 직군, 뭐 대기업의 계열사 사장이라던가 그런 뭐 글로벌 회사들의 사장이라던가 임원이라던가 그런 회사 아니면 아니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게 국민이 바보가 아니서 다 알고 있거든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500만 원씩 대기업 직장 뭐 부장급 아니면은 대기업의 뭐 임원급 가야 한 500만 원 모을 수 있는데 벌죠, 요즘에. 연봉 1억은 다 넘으시죠? 예.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어려운 건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500만 원씩 모아서 40년을 내리 모아도 14억 모인다는 게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강남에 아파트 못 사는 거예요. 대치동 음마 아파트. 그러니까 결국 은행 노비로 살라는 거죠. 계속. 예. 근데 이게 얼마까지나 띄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세종시로 저는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너무 수도권 중심에 가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반포 레미안 뭐 이런 이렇게 성공 사례라고 얘기를 하죠. 투자 성공 사례. 왜냐면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영끌해가지고 아파트 사야 그렇게 해가지고 오르는 소득이 더 많으니까. 뚝딱해서 1, 2억이 올라와 버리니까요. 수도권 오피스 임대료 0.6% 상승이 됐고 수도권 오피스도 갭 투자 가능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대출 받고 들어가는 경매로 들어가던가 아니면은 갭 투자를 하던가 딱 그건데 중요한 건 판교나 강남의 공식률이
2.4% 증가가 됐어요. 최근에. 여러분, 결국은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내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업 직군이 잘 되는 게 먼저라는 거죠. 장사가 먼저 잘 되고 내수장이 활성화되고 그게 잘 됐을 때 잉여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 됐다는 거죠. 부동산 하다 보니까. 예, 부동산 불패 신화가 그거를 학습시켰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학습을 시켰다고 봐요. 그더 이상 부동산 불패 신화가 없고, 지역별 성공 실패 사례가 있고, 부동산 사이클이 있습니다. 지금 사이클은 어디냐? 바닥 사이클이에요. 경매가 있고, NPL이 나오는. 왜냐면 제가 그걸 어떻게 하냐? 갭 투자라는 거 컨설팅 하면서 부동산 책을 안 읽어본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잘 알거든요. 지금 바닥 사이클이고, 제가 왜 지금 이거 뭐 쇼핑몰 하는 친구가 유튜브, SNS, 온라인 창업하는 친구가 갑자기 부동산이냐? 아시는 분이 지산 영업한다고 하니까, 내 그 돈 욕심에 지산 이거 영업 하나 하면 2천만 원 수수료 받거든요? 그거 지금 하는 사람들 피해자 양상하는 거다. 지금 사면은 원래는 보통 5년 손해보고 들어가거든요? 분양권으로 해가지고 막 투자하는 사람들 해가지고 눈속임해서 파는 거 아니면은 들어가자마자 5년 건설사 이익마진, 그 다음에 분양사 이익마진, 여기 뭐 영업하는 사람 이익마진, 영업하는 사람 2천만 원 줘요. 이익마진 생각하면은 5년, 6년 손해보는데 이게 길어졌어요. 5년, 6년이 아니라 그거 트랙백에서 실수요자들도 지금은 대출 이제 그나마 금리했으니까 또이또이 되겠지만은 예전에 금리 한참 올랐을 때는 대출 이자가 300, 지산 40평 임대료 200만 원, 임차인이 낮다는 거죠. 네. 거꾸로 손해보는 거죠. 트래픽이 나오는 사람들, 실수요자들만 들어가야 되는 게 맞겠죠. 투자 욕적이 아니라. 수도권 오피스 사례에, 그러니까 요즘에 건물도 실수요자만 들어가야 돼요. 투자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공실이 엄청나 버리고 대출 이자 감당 못 해요. 예, 그래서 실수요자, 내가 거기서 장사하고 사업하겠다는 사람, 시산도 장사하고 사업하겠다는 그러니까 우량 임대인만 들어가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임차하는 것보다 내가 들어가서 트래픽 하는 게 더 낫겠다. 예, 수도권 오피스 사례는 판교, 테크노밸리, 지금 공실 부족, 수요 임대인 우선 시장이에요. 근데 판교만 그래요. 제가 하남 미사만 있는데 하남 미사도 임차인 우위 시장이고 동탄도 임차인 우위 시장. 그러니까 판교만 유일하게 공실이 부족하고 임대인 우위 시장이에요. 우리나라 하다못해 테크노밸리처럼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처럼. 예. 판교가 약간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교 테크노밸리 수도권 오피스 시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공실이 거의 없을 수요가 높습니다. 이 지역은 IT 기업과 스타트업이 중심되어 있고 지속적인 임대 수요가 발생하면서 임대인 우위 시장. 우리나라에 IT 한다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이버도 여기 있고 카카오도 여기 있고 뭐 포털에서 다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타트업 하는 이제 IT 당근도 여기 있어요. 당근. 예. 그러니까 구글 본사도 여기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구글 코리아요. 예.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실리콘밸리 같은 개념이 판교 테크노밸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류센터 전자생활이 활성화된 3PL, 4PL이 활성화됐습니다. 2024년도 기준에 MPL 거래가 엄청 활성화돼 빈 창고들이 엄청 나왔다는 거예요. 네. 물류센터 가지고 MPL 창고 그 다음에 경매 공매 예, 창고 경공매에서 딥하게 들어가면 MPL로 들어가거든요. 그만큼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은행도 못 갚으면 경매, 어, 정부도 못 갚으면 공매, 예. 근데 그걸 딥하게 들어가면 NPL. 그러니까 세상 물정 좀 알아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 완전 바닥이다. 예. 바닥 턴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어요. 턴 찍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더 지하가 있더라. 지금은 더 지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NPL 예전에 수업 들어갔는데, 이게 너무 무의식이 가난을 만드는 용어로 많이 쓰더라고요. 어디 경매에 넘어가고, 어디 채권자가 어디고, 뭐 저축은행 어디 1차 채권자, 2차 채권자, 나중에는 뭐 사채까지 해가지고 채권자 막 넘어가고, 그러니까 바닥 아니고 사채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NPL이 부실채권 완전 그러니까 사채 끝판왕이 NPL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권끼리 막 사고 주고 사고 팔고 하거든요. 은행에서 회수가 안 되면은 보통 경매로 넘겨요. 그리고 경매에서 또 회수가 안 되면 채권업체에 넘깁니다. 채권업체에 또 안 되면 회수가 안 되면은 진짜 사채 이자를 높은 그런 데까지 넘겨버리는 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류센터의 수요, 사례는 용인 물류센터, 2024년도 투자자 30% 증가했고, 임차인 우위 시장.
이런 부분이 있어요. 프리미엄 리테일은 임대료가 그 전 세계 9위가 명동이래요. 명동. 임대료 비싸죠. 프리미엄 리테일 시장, 특히 청담동 명품 상권은 불경기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대요. 우리나라 뭐 청담동 뭐 부자들 그리고 명동은 우리나라 싼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모이잖아요. 홍대랑 명동. 그러니까 마포가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명동은 임대료 기준 전 세계 9위에 랭크될 정도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스타벅스가 유일하게 적자 본다는 거 아세요? 임대료 때문에? 흑자가 아니에요. 스타벅스가 유일하게 적자. 그 커피 그렇게 비싸게 파는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거죠. 요즘 1,500원짜리 커피가 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흑자가 아니라 많이 팔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임대료 때문에 적자 보고 있는 나라가 스타벅스라고 합니다. 프리미엄 리테일 시장의 사례, 그리고 건물주들이 요즘에는 스타벅스 하면은 스세권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그 건물의 가치가 올랐다는데 요즘에는 이거 안 받고 다이소로 원한대요, 다이소. 철저하게 트랙백을 원한다는 거죠. 프리미엄 리테일 사례는 수요. 청담 주얼리 브랜드 입점을 증가했고 고객 경험을 강화시켰고 청담동 브랜드 주얼리는 입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프리미엄 리테일 시장의 성장을 보여주는 활로로 보여드리고 있네요. 그래서 청담동은 뭐 부자들 이렇게 지역이라는 거 뭐 명품 거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명품 회사들의 안테나샵으로 항상 청담동이 진출한다는 거. 희한하게 청담동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네. 명품의 거리, 그러니까 안테나샵. 거기서 안 팔려도 청담동에 안테나샵은 있어야 명품 취급을 받는다. 어, 제가 보면 명품이 뭐, 그 장인의 그런 것보다 따지면 부자들의 전유물, 사치의 끝판왕인 거죠. 따지고 보면. 이런 거잖아요. 가방도 재테크를 한다고. 근데 요즘에는 고가 명품의 수요가 많이 줄었대요. 저가 럭셔리 시장이 많이 활성화됐다고 하더라고요. 성공 요인은 서울 위치, 수도권 접근, 실수요, 필수 산업 연계, 규제 완화 기대 이런 부분이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내가 예전에 부동산 불패시나 해서 그걸 학습했기 때문에 부동산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고, 뭐 30대가 영끌, 20대한테도 90% 대출받아서 집 사라.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으로 좀 안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뭐 폰지 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부동산이 더 이상 부동산 불패시나가 없고, 지역별로 달라진다. 그리고 사이클이 있다. 요즘에 뭐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유튜브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니까 다행인데, 예전에 무조건 부동산 불패시나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 갭 투자 아파트를 많이 사가지고 힘들어진 케이스도 정말 저랑 같이 일했던 분이 아파트 100채 샀어요. 진짜 많이 살면은 전 인생이 바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건물 이렇게 사가지고 전 세계 그 해외 일주 다니면서 임대료 따박따박 받는 게 꿈이었었는데 그 부동산에 뒷기 미쳐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부동산 컨설팅을 하려면 부동산 책을 많이 읽었겠죠. 저는 좀 그 책을 보면은 정보 탐닉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보 요즘에 또 그 오디오북 있잖아요. 윤리의 서재, 윌라 그런 거에서 부동산 책 나온 거를 다 듣다 보니까 아 이게 부동산 갭 투자 100채를 샀던 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구나.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것도 문제도 있어요. 도의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이게 임차인 돈으로 따지고 보면 사채하는 거거든요. 90%. 오른다는 가정하에서면은. 이게 사채 고리대금보다 되게 심한 이자 놀이를 하는 거거든요. 내 돈 꼬작 10% 가지고 2천만 원 정도? 금매 나오는 건 1,500 가지고도 아파트를 삽니다. 근데 지금 이 시장이 경기가 좋아지고 부동산이 올라가면 다시 뜰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양날의 검이다 레버러지라는 건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시고 90% 대출 받아서 20대 아파트 사라. 대출은 양날의 검이다. 예, 그런 걸 좀 생각하시고 현명하게 레버러지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런 사업체가 직원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면서 그 근로시키는 것도 레버러지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레버러지는 양날의 검이에요. 그러니까 가움을 잘 다루지 못하면은 나를 그 상처 입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 좀 생각하시는 프로님들이 있으면 하고 오늘 그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부동산이 아닌 오늘 제가 잡다하게 부동산도 얘기하고 뭐 가끔가다 자기계발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원래 주제는 AA, CGPT, 쇼핑몰, 유튜브, SNS 관련한 온라인 창업에 대한 주제로 항상 줌 오프라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재밌는 오늘 제가 부동산 쪽에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주제를 담아봤고요. 온라인 쇼핑몰, 그 유튜브 SNS, 온라인 창업에 관련한 세미나를 줌 오프라인 진행하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면 많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온라인밖에 요즘에 답이 없다고 하거든요. 온라인 창업, 매일매일 현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창업 분야에 도전하는 프로님 됐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시청해 감사합니다.